네, 이어서 한국가치투자의 1세대 한국의 워렌 버핏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가치투자에대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로 더 시청자분들이 익숙할 텐데 예. 최근 근황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뭐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32년 이상 이제 재직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떠났죠. 제가 동원증권에 88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한 직장에 만 32년 다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수익률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좀 물러나게 돼서 많은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뭐 한 6개월 동안 엄청 반성도 많이 하고 무슨 반성을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거의 뭐 물론 성장주의 슈퍼 사이클이 뭐 6년간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이거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는데 좀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의 가치주가 이렇게까지 저평가되고 성과가 안 좋았을까라고 네. 고민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ESG가 취약해서 그랬던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통 기업들이 보면 환경에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화학, 뭐 제지, 시멘트 등등 업종들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니까 그 ESG의 E에 해당되는 환경에 취약하고 네. 또 사회랑 소통도 잘 안 하고 기업 탐방도 안 받아주고 뭐 배당도 안 하고 뭐 주주하는 정책 같은 게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제 행동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던 게 실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나는 연탄업만 영원히 할 거야. 이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이게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고 예. 이미 지금 뭐 연료전지나 신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게 너무 과거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 보호 장치 같은 경우도 좀 미흡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과연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가라는 고민을 이제 많이 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ESG 행동주의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제가 30년 동안 이제 가치 투자를 한 명의 가치 투자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을 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아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여쭤봤는데 마치 큰 죄를 지으신 분처럼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이채원 의장하고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쭉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채권 투자가의 대가죠. LL이엔. 예, 그쪽으로도 아마 상당히 우리 이 의장은 그 당시엔 부사장이었으니까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ESG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제조업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뭐 굳이 나서서 손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와중에 철강이나 조선 제조업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는 해가 돼버리고 다시 또 오르는 쪽이 방금 말씀인 ESG인데 ESG도 아직까지 정확히 ESG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30년 계셨지만 저는 기업에서 8년이 최장 근무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늘 기업에 있으면서 기업 문화라는 것과 갈등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ESG로 온다. 그러면 이 문화는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봤지만 플랫폼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제 환경에 좀 신경을 쓰면서 사회적 책임도 지고 그렇죠. 투명하게 경영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인류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좀 자정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최대 부자들이 이러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저커버그 같은 분들이 뭐 전 재산의 거의 뭐 98% 또는 뭐 99% 쏟아부어가지고 빈곤과 기아와 재난과 온갖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오래 전에는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힘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어떤 뭐 권력이나 군사력이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는. 근데 최근 한 20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을 한 세상이 거의 한 200년 세상을 장악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균형이 좀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대두하고 자율경쟁이 지배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불평등이라든지 인권 문제, 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MZ 세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또 기후 변화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은 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균형을 맞추고 또 새로운 개념 이제 모렐러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배경에는. 네. 그러니까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도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강화되면서 세상이 지금 뭐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인간의 본성이나 기업의 본질이 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업은 뭐 이윤을 추구해야 될 거, 뭐 인간은 이제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제 착한 척하고는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저는 왜 나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성은 나쁘지만 어디 가서 이제 나쁜 짓 하면은 이제 매장당하니까 이제 착한 척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부도 좀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게 저는 결국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도 조금만 착해지고 좀 주주들 신경 좀 쓰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좀 지면은 주가도 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ESG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또 중요한 이 과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채원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치주의 업종도 한번 궁금해요. 어떤 쪽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 ESG를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제값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예, 다들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세상이 모르고 있거나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홍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특정 업종을 꼽자면은 ESG를 잘하고 있는 뭐 신재생 업종이나 이런 쪽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들. 네. 살짝 뭐 과거 얘기긴 하지만 쌍용 시멘트 잘 아시잖아요. 네. 국내 1위 시멘트 업체인데 시멘트업이라는 게 이제 특성상 이제 소속모에다가 이제 석회석을 넣고 유연탄을 떼가지고 2000도로 가열을 시켜가지고 시멘트를 만듭니다. 네. 공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는 거죠. 석탄을 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쌍용 양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연탄 대신에 이제 폐 플라스틱, 폐 타이어를 넣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료비도 줄어들고 이게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하면서 최근 4, 5년간 주가를 보시면은 뭐 주가 한 4-5배 올랐고 멀티플 확장이 이루어져서 PER이 지금 한 20배, PBR도 한 2.5배 정도의 거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죠. 시멘트 업계 전체는 PBR이 여전히 0.8이고 그리고 저기 뭐 우리나라 평균 PER도 지금 11배, 12배거든요. 네. 이거는 오히려 이제 시멘트업이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른 아주 모범 케이스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정 업종을 고르기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변화되는 의지가 있는 ESG를 좀 향상시키려는 의지나 여지가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 듣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 10개 중에서 한두 개 기업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대기업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밑에 선단이 따라가는 스타일의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구조잖아요. 삼성이 임금을 결정해야 다른 기업체에서 임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칠사제를 폐지해야 다른 회사들도 이런 상황에서 쌍용 시멘트처럼 한 기업인이 자신의 가치 철학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인 또 주주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 요즘 그 뭐 NFT나 메타버스나 이제 새로운 또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은 ESG가 전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전기를 쓸 따름이지만 이 기업들은 말씀하신 모렐리티, 윤리성과 도덕성, 기업 문화의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팩터 같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들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자본주의도 보면 과거에 보면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였다가 지금 주주 자본주의로 갔다가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코노미 자체도 좀 플랫폼 이코노미의 좀 문제점들, 예를 들면 뭐 유저나 이런 유저로 인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는 돈을 버는데 쉐어링이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MZ 세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프로토콜 이코노미라 그래서 오. 뭔가 좀 쉐어링을 하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세상이 또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을 좀 뭐 해결을 해야지만 예. 이게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2006년, 2008년 워싱턴 DC에 있을 때 예. 그때 스웨덴 연기금의 책임자가 브루킹스 연구소에 와서 아침 예. 조천 세미나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연기금 투자를 할 때 예. 3% 수익에 목표를 둔다. 예. 그렇지만 그 기업이 방금 우리 이채원 의장께서 말씀하신 예.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친인류적인가에 예. 방점을 둔다. 그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14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ESG의 열풍이 불어서 조금 전에 왔다 가신 SK 쪽에서도 예. ESG 사업을 막 예. 강조를 하는데 예.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글로벌 룰은 누가 만들 것인가? 관리 감독은 누가 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평가, 예. 이 가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렇죠. 회계 기준은 뭔가? 그렇죠. 말로만 ESG 그러는데 실제로 미시적인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거는 거의 예.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다 준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ESG 레이팅이 이제 공인된 기관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평사는 국가가 공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라이센스가 있는데 지금 ESG 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이제 수많은 ESG 레이팅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레이팅을 A로 매겼던 기업, A, B, C, D 이렇게 등급을 그렇죠. 매기잖아요. 몇 년이 지나서 예. 레이팅이 좋은 기업에 투자했더니 성과가 좋더라라는 게 나와야 이제 메이저가 나오고 신뢰가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과도기에 있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뭐 산자부 산하의 국표현에서 좀 KESG 같은 걸 좀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이 표준을 만들면 다소 이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자동차를 만든 게 누군가요? 그렇죠. 뭐 거의 보면 과거 200년 동안 선진국은 엄청난 부를 창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하는데 또 이런 또 규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조절 같은 경우 선진국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떤 합의점을 이제 글로벌 합의점도 도출해야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돼요. 예. 이해관계자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 주식시장 과연 투자해도 되겠는가?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예. 먼데,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ESG라든지 예. 양호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굳이 한국 시장을 뭐 애국심 이런 거 막 울부짖으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미국 시장을 바라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취약하니까. 취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ESG 리더스 뭐 인덱스 이런 게 있잖아요. ESG가 좋은 기업에 뭐 네. 인덱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일반 인덱스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선진국보다는 그 이머징의 ESG 리더스 지수가 좀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뭐 G에 대한 거버넌스 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상법 제 382조 3항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보면 듀티 오브 로얄티에 대한 규정인데 예. 이게 이사의 선관 의무나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이에요. 예. 이사는 과연 뭐를 위해서 일할까? 음. 요약하면 딱 한 줄입니다. 우리나라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죠. 근데 이미 이제 선진국은 이제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주주를 일하고 위해서 하죠. 심지어는 뭐 사회, 뭐 소비자 이렇게 환경까지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경북대 법대 이상원 교수님 같은 분들이 수년간 논문을 쓰면서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 주주는 1%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고
10% 주주는 10%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벌어진 M&A 사례 몇 개 있었잖아요. 예. 보면 뭐 주가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에 사가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배주주만 팔고 나간다는 거죠. 그 밑에 2대 주주 뭐 10% 주주들은 그냥 반값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배주주는 이제 2배를 받고 팔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제 선진국처럼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주주도 그 값에 사주게 되면 그런 이제 불평등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시가합병 제도 좀 비합리적이고 예. 최근에 OECD 타 국가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공정가 합병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지금은 아주 저평가돼 있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고 이 B라는 기업은 지금이 좀 고점인 것 같고 근데 특정 시점에서 합병이 돼버리면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기분이 나쁘겠죠. 네. 희석이 돼버리니까. 이런 등등 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해결이 돼야지 내 주식이 안전하다,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모멘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시장에 휩쓸려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ESG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삼성전자의 지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는 뭐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죠. 이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지금 우선주까지 합치면 한 480조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 보통 한 세후에 한 40조 정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익이 네. 나요. 그러면 PER로 따지면 한 12배 정도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뭐 11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저평가돼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저는 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과연 이거를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뭐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뭐 다른 종목들은 하루에 뭐 10%씩 오르고 지금 이렇게 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급하죠.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투자를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기 우량주들은 많지만 이걸 과연 우리가 최소 2, 3년 이상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있을까?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 이제 밸류에이션은 쌉니다. 예. 저평가 영역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채원 의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도 많이 있다. 문제는 상법적인 측면, 기업 문화적인 측면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빨리 갖추어진다면 이 가치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광을 낼 수 있는 물광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세 상황을 한마디로 누가 설명하는데 네. 저희 이제 운영본부 직원이 예. 이대상 상무라고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장세는 매불티 장세다. 매불티 장사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메타버스, 예. 블록체인, NFT. NFT. 이게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네. 이 정도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작년은 그냥 초저금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이게 급격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도 개인 자금이 한 100조 가까이 유입이 됐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 다음은 원래 실적 장세로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실적 장세로 못 가고 있잖아요. 실적이 없어요. 예, 아니, 실적이 있는데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있는데 이제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죠. 3분기는 실적이 엄청 좋고요. 올해도 거의 사상 유례가 없는 실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들은 한 180조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2,000조 되니까 이거는 일드가 거의 뭐 9%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그렇죠. 모른다는 이제 거죠. 그 점이죠.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나고 금리 올라가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의 수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럽고 이제 테마성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심지어는 뭐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한다는 얘기가 네. 다 이제 블록체인, 코인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고 반전의 계기가 원래 최악의 상황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든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먼저 자기의 반성,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천 부사장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친구 겸 동료 겸 후배 겸 많은 말씀을 나누면 신천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냉철한 어떤 분석의 바탕이 내가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공의 싹은 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방금 말씀하셨지만 NFT라든지 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주식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한번 냉철히 보신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제가 자꾸 미국으로 가자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한국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오랜만에 뵀는데 잘 들었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